네, 이 친구는 올해 프린스턴에 진학을 했죠. 프린스턴과 예일에 합격을 했습니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S&T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는 치시면 제가 쑥스럽고 제가 우리 세대는 MBTI 세대가 아니라 혈액형 시대라서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쑥스러움을 정말 많이 탑니다. 자, 농담만 진담만으로 제가 초코파이는 오리온, 라면은 농심, 디베이트는 S&T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S&T 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특목고이고 그리고 대원국제중입니다. 지금 현재 대원국제중 친구들이 국영수사가 전 과목을 중복 수강도 있지만 500명 이상의 학생이 그 대원국제중 내신을 지금 수강 중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도전은 하지만 저희 아성을 지금 8년간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국제중을 가장 잘 아는 곳, 그리고 영동고를 가장 잘 아는 곳, 경기고를 가장 잘 아는 곳, 여기에서 이제 어학으로 시작을 했죠. S&T가 우리 이제 정규반에서 친구들이에요. 아까는 이제 디베이트 친구들 많이 보셨다면. 근데 이제 국제학교 친구들 말고 국내 학교 친구들도 그 YTN 대회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 디베이트 대회에서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그 YTN이 가장 그 국내에서의 꽂힌 YTN 대회가 있었어요.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있었는데 그 불행히 본선에 10팀이 진출했고 불행히도 이상하게 A존과 B존과에 저희가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결승 그 한쪽으로 완벽하게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학원 팀과 만나서 결승은 당연히 S&T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낡은 곳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같은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는데 좀 너무하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대원외고 학생들이 수학을 100명이 넘게 한 클래스에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이 영어를 120명을 한 클래스에 듣고 있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S&T는 쇼앤텔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스킬 앤 탤런트, 그리고 서치 앤 트랙, 자기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스칼라 앤 튜토리지, 마지막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마스터까지 가는 스칼라 앤 튜토리지라는 이름으로 S&T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정규반의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이제 PI와 ILE에서 강의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한 80여 명을 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딱 한 명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헤드 티처로 계시고. 네. 왜요? 믿음직하게 생겼나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 80여 명 중에서 한 명의 선생님을 픽했습니다. 물론 외모 때문은 아니고요. 본인이 저희 커리큘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라고 했고 그 이해를 잘 했고 그리고 그 수준을 가르칠 수 있었기 유일한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인터뷰한 선생님 중에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쁜 선생님은 그 캠브리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그 들어볼까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I'm really comfortable working with all different kinds of students, and I like to quickly identify their individual learning style and adapt my lessons and my teaching to fit their educational needs and goals. My background in psychology is mostly linked to areas of education and long-term memory retention, so I always try and use the skills I learned from that field when I'm planning my lessons to create lessons that are both engaging for the students, but also lessons that they will remember for a really long time. So I hope to see you at S&T. Bye bye. Hello, my name is Charlotte, and I joined the S&T
teaching English in Korea for about a year now. Prior to coming to Korea, I was in London and I worked for the BBC as a radio coordinator. So I worked in BBC Radio 3 and Radio 4 in classical music and speech documentary where I'd be writing scripts and producing radio content. So I really look forward to utilising some of that experience here at SNT by running some journalism courses and also some radio courses.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nd my prior experience was in English editing and in publishing. I got m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ambridge at St John's College, where I studied musicology, and then I got my master's degree from King's College London, where again I studied musicology and paired that with philosophy. So that is a brief introduction to me, bu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all of you and working with you in the future. 제가 우리가 SNT가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많은 선생님들 썼습니다. 힙스 말하자면 이제 하버드,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프린스턴, 또 스탠포드를 합쳐서 킵스라고 하죠. 힙스 출신들도 썼었고, 근데 인디비주얼이 달라요. 하버드 선생님이라고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근데 인디비주얼이 다르지 않게 항상 평균 이상을 치는 선생님들이 변함없이 있는데, 그게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었어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출신들을 저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의 성실도와 그리고 그 능력 면에서 절대로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졸업한 영국인들을 한국에 데려다 놓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줌 강의가 있으면서 이 줌 강의에서 많은 옥스브리지 선생님들을 썼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옥스브리지 선생님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의 선생님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한국에 랜딩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근데 제 미션은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 라고 해서 지금은 옥스브리지의 7명의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그냥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석사 학위까지 가진 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들이 심지어 BBC 기자 출신을 4년 동안 하신 선생님이 계시죠. 들으셨잖아요 자기. 네, 그렇죠. 네, 이러한 이제 훌륭한 선생님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앤디 있어요 밖에? 앤디, 저 일단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럼 잠깐 인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자랑질이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갔죠. 서울대 의예과 지금 1학년입니다 현재. 이제 많은 발자취를 가진 가운데 이 수상 기록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고요. 2008년에 오픈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여기가 시커멓고 무섭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공포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쁘게 레인보우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쪽에 가면 있죠? 예, 길거리에. 그리고 오렌지로 꾸몄고, 특목과는 대원외고 영어 수학 전타임 마감이고요. 그리고 입시가는 경기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영동고, 중동고, 중상고, 한대, 휘문, 일타 강사, 내신 마감 및 성공적인 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가고관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영가고관이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대전영재고, 인천영재고, 그러니까 대전과 인천영재고를 일타로 가지고 있는 영재관을 제가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제가 직접 운영한 거는 세종가고입니다. 세종가고는 올 3월 달에 수학이 0명이었는데 변형 문제를 개발함으로써 지금 현재 160명 재원생 중에 109명이 다니는 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과목 내신, 그리고 심층이라고 있어요. 심층 면접이라고, 수학 심층 면접을 란칭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수학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이분을 꼭 만나야 한답니다. 조성국 선생님이라고 미래탐구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행운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조성국 팀이 꾸려지면서 서울대 의예과에 갖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됐죠. 그리고 수학과는 지금 넓혀가는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SNT 입시관, 그리고 KFC가, 그 유명한 KFC가 여기 있고, 그리고 글로벌관, 그래서 수학관이 탄생을 하면서 SNT 스트리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KFC는 우리 매점인 걸로. 그래서 어떤 애 꼬마들이, 우리가 고등부야 학생들이 막 쫓아와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KFC는 없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 저희가 꼭 먹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예, 잘 모르죠. 그리고 이 1층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학관이 생기게 됐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은 외고관입니다. 그래서 외고의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학생들이 거의 전교생이 다니는 학원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입결 이건 현역입니다. 현역 수시로 7명을 갖고 정시로 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뭐 외고 전문이니까 뭐 경영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이 다 이 학교를 모두 전문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봐요. 예고도 이제 저희가 란칭을 했죠. 예, 서울예고, 선화예고, 그리고 서울미고 전문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고등을 내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학원이 됐는데요. 어머니들이 와서 그러면 저희가 국제학교 애들도 또 디베이트나 에세이에서 다니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학원을 가면 다 자기 학원의 내신에 맞춰져서 이거는 찍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 맞춰져서 전부 설명을 하더라. 근데 우리 애가 대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모든 학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를 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부 자료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 대원국제중은 일단 지금 어제 혹시 기사 보셨나요? 수능 원투가 생기고. 예. 그다음 절대평가가 될 것이고, 예, 그럼 뭐가 부각될 것 같으세요? 그는 이제 나라와 그리고 교육부의 이제 의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면접이 엄청 중요해지죠. 면접. 모든 것이 내신도 절대평가고 그리고 수능도 전부 절대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은 어머니들이 고3 될 때까지 전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치인데요, 뭐 이런 말만 하고 오는 게 면접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죠. 제시문이죠. 이해되세요? 제가 강사 출신이라서 항상 이해되는지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랑 얘기할 때도 어머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제시문 기반인데 이 제시문이 빨주노초 파란보죠. 경제, 기술, 신기술, 그다음 연대 제시문 같은 경우에 문과, 이과 공통으로 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공통으로 뭐가 나오죠? 인문학, 철학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어학원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고3이 있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고등부 전문 어학원이기 때문에 어학과 진학을 아우르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의 어학을 제대로 입시에 아우러져서 끌어줄 수 있다는 거가 저 프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재원생들에게는 그게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연세대 제시문의 경우에는 문과와 이과를 망라해서 이제 이과가 원래 물화생지 제시문이 나왔는데 물화생지 제시문이 아니라 그냥 인문 철학 제시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제시문을 판독을 하고 이 제시문 자체가 저 키워드가 인간의 기본권과 경제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A의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행복합니다. B의 경우에는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쉽게 풀어서 그렇지. B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데 경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권은 모두 주어져 있는데 평등한데 경제가 조금 목마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의 키워드를 보자면 인간의 기본권에서 경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바깥에 지문에 없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의견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아이들이 뭐가 없나요? 지문을 못 읽어요. 첫 번째. 아니 고3 돼서 수학만 풀다 온 아이들이 특징이에요. 지문을 못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 지문은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는데 자기의 의견을 말할 미천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대원국제중은 상당히 면접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특목고 합격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세대? A, B, C, D, E 세대. 그쵸? 이제 9등급이 아니고 상대평가가 아니고 A, B, C, D, E. 근데 A, B, C, D, E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그냥 수미양가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미양가. 예. 그래서 수미양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신왕 하나라도 문풀 더 맞는 것보다는요.
지식이 있는 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 정책 바뀌는 건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논소 수령. 내신에서도 논소 수령을 학교에 따라서 100% 허용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요? 자,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저를 똑바로 쳐다봐주세요. 다 보시네. 저는 이과입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 이제 똑똑한 친구들을 뽑는 입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지식이 많은 친구들을 뽑는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도 MMI 면접이 되게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올해 작년의 경우에도 중동고 1, 2, 3, 4, 5등 전교 1, 2, 3, 4, 5등이 서울대 의예과를 떨어지고 6등이 붙었죠. 면접 이렇게 중요해요. 네, 지금 현재도 그러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제 수험 2학과 세대 때는 훨씬 더 웬만하면 1등급과 4등급 초가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더 맞고 맞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소 수령을 쓰기에는 똑똑해야 된다.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두 가지 걸 본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린 특목고가 더 유리할까요? 일반고를 가야 할까요? 특목고? 일반고? 잘 모른다? 네, 그렇죠? 특목고 훨씬 유리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국제중이 특목고 합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국제중을 더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반 자체가 그 지향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머니들이 뽑아야 가죠. 20몇 대 1이죠. 뽑혀야 가잖아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라고 오늘 관심 있으니까 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국제중 준비를 하시다가 대청중을 갔다. 뭐 국제중 준비를 했는데 희문중을 갔다. 뭐 이랬을 때의 색깔은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희문중의 경우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 중학교는 국제중을 준비하다 나머지 중학교를 가면 다 날르게 돼 있습니다. 희문중은 좀 달라요. 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 수를 본인의 경우 수를 상담 신청서에 잘 써서 가주세요. 제가 바쁘게요, 안 바쁘게요? 네? 바쁘죠. 저 교회 가는 거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말고는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리고 1시 반 이전에 집에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불쌍한 눈은 안 보시고도 되는 게 저보고 영화 보러 갈래 학원 갈래 그러면서 학원 와요. 이제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질 때. 네. 그리고 저보고 밥을 먹으러 갈래 아니면 학원에로 갈래? 그럼 학원에 와서 학원 사람들하고 주문을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원에 미쳐서가 아니고 그것도 보면 미친 거죠. 예, 좋아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피드백은 제가 달아드리겠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는 희문중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원 국제중을 안 갈 거 뭐 블라블라 그리고 제 세종가고를 가고 싶은데 가고의 합격을 위해서는 국제중이 유리한지 아니면 외대부고를 가는 것이 좋은지 이해되시죠? 뭐 아니면 집 앞에 학교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뭐 등등 이러한 경우수를 써주시면 그리고 영어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영유를 나왔으나 책은 한 자도 읽은 적이 없고 5학년 때까지는 미기 교과서를 본 것 같으나 영어를 어느 정도 당치하는지 모르겠고 뭐 등등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자세히 써주시면 상담을 피드백을 제가 직접 못 드려도 그 피드백을 그 직접 저희 담당자들에게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국제인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은 이제 대원국제중 편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보다도 그 국제중에 우리 김대치 군이 대원 국제중을 갔어요. 김대치 군은 4학년 때부터 영어를 별로 안 했습니다. 이름을 보세요. 김대치 군이잖아요. 그래서 4학년부터 영어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뭐 그리고 영대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저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안 했어요. 그 원어민을 본 지 오래됐다. 그런데 국제중을 갔는데 원어민이 그냥 나를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하더라. 이해되세요?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지 할 말을 지 속도로 그냥 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왜 내 속도를 고려를 안 하는 거냐? 대원 외고를 왔어. 중국어 선생님이 그냥 내가 중국어 원어민인 줄 알고 말한다.
느리게 말할 줄 알았다 나는 나를 보고 왜 또 그냥 내가 원어민인 줄 알고 말하느냐 뭐 그런 두 가지 말을 듣고 제가 같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면에서 신중의 신은 뭘까요? 고입도 대입도 신중의 신은 뭐죠? 내신이죠. 예, 그 뭐 생기부에 엄청나게 막 목숨 거시는 분이 있어요. 고등부 어머니들도. 근데 생기부가 내신을 뒤집진 않아요. 면접은 내신을 뒤집어요. 뭐라고요? 이거 되게 클 때까지 고3 때까지 기억하실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면접은 내신을 뒤집습니다. 그 증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원외고 2.32 연대 UD를 떨어지고 4.3이 붙는 이유는 1차에는 둘 다 통과됐어요. 그때부터는 제로 베이스가 돼서 뭐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기본 베이스는 들어가요. 그런데 면접이 뒤집어요. 자, 재작년에 그 모양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하지 않겠어요. 특목고입니다. 5.2인데 연대 UD를 붙었다고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꾸로 다 뒤집어 보니까 정시 전형으로 붙었는데 정시 전형에도 면접이 있거든요. 자기 수능 점수를 놓고 합격 점수를 놓으니까 면접이 만점이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디베이트를 꾸준히 했던 친구인데 4강 안에는 한 번도 들지 못했어요. 16강. 근데 대원외고를 가보니까 대원외고인지 말해버렸네. 디베이트를 한 애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SNT에서 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그 디베이트 그 총 꼬마부터 중상까지 다 해서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년치를 따져보면 거기에서는 최고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몇 강에 들었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크게 보면. 그러나 면접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그 생기부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신이요. 생기에서 뭔가 조금 더 잘 썼다고 하여 내신을 뒤집어서 합격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애기는 사탕이라도 줄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 내신 문제를 보면 가장 대원국제중 내신 그러니까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제가 고등부 설명할 때도 한번 와보세요. 고등부가 가장 간극의 차가 많이 나는 시험지가 국어 시험지가 1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영어 시험지죠. 경기고도 어렵고 경기여고도 어렵고 진선여고는 최고로 어렵고 숙명여고도 어렵고 희문고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중학교 시험지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네. 근데 그 천지 차이가 안 나는 시험지가 어디? 대원국제중 시험지.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휘달리지만 그걸 견디면 어느 고등학교 가서도 잘해요. 이해되시죠? 네, 다른 데는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일단 선지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읽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개포고를 간 모 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포고를 간 모 군이 영어가 자신 없다라고 해서 개포고를 갔거든요. 그냥 정교권을 하겠다, 의대를 가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대원국제중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대원국제중에서 진짜 그 특목고를 못 쓴 게 영어가 B가 나와서 못 썼단 말이에요. 그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친구의 경우가 어머니가 석봉 엄마예요. 나는 떡을 쏠게, 너는 글씨를 써라. 뭐냐면 같이 외웁니다. 본문을. 이렇게 들고 같이 외워요. 주거니 받거니. 엄마는 좀 보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말을 불러주면서 어머니가 같이 외워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안 되겠다. 같이 외우겠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전화가 오셨어요. 그 같이 외웠으니까 이제 잘 봤다는 전화인 줄 알고 제가 반갑게 받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을 안 해요. 한 4초 동안. 잘 보셨죠 어머니? 네. 말 안 해. 어머니? 잘못 끊었다 다시 걸었어요. 울고 계세요. 본문을 다 외우셨다면서요 어머니. 그러니까 맞아요 원장님. 근데 외워도 안 될 것 같아서 운대요. 애가 너무 안 됐어서. 왜요? 그러니까 이 선제 단어를 모른대요. 외워봤자 소용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네. 뭐냐면 이게 지금 which one of the following opinion in true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지문을 읽고
이 글을 주장하는 바가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나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다음 내용상 내용일치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를 놔도 나옵니다. 내용일치가 나오더라도 이게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면 바꿔 나올까요? 바꿔 나오죠. 그지? 응.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이제 그 컨텍스트에 맞는 단어, 컨텍스트 오브 패시지 법, 그다음에 이 컨텍스트에 맞는 단어를 써라라고 하죠. 이것도 복화를 나도 이 동네를 좀 따라가 봤어요. 뭐 모두 뭐 보캐블러리 워크샵 외워야 되고 월드리와이스 외워야 되고 뭐 컨텍스트에 맞지 않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따라가고는 있는데 강자가 있는 건 강자도 만들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우는데 고3까지 왜 복화는 안 될까요? 응? 컨텍스트가 없이 외워서 그래요. 네. 컨텍스트가 없이 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복합 팩토리라는 그 책을 강의를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애기 있네. 복합 팩토리 단어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응? 하고 있어요?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강의는 다 들었어요? 네? 재밌어요? 네, 제가 강의를 원어민하고 앤디하고 같이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그 단어를 3회독 정도 하니까 우리 재원생들이 어머니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쉬운 게 아니냐고요? No, SAT 기본 단어까지 다 들었습니다. 앤디가 싫은가 본데? 네, 앤디, briefly introduce yourself. Yep. Jump into the parent seminar. Sorry. What do you want me to talk about? Yeah, about yourself and your curriculum, whatever. The current issues? Okay. Hello. I hope everyone can understand me because yes. So my name's Andy. I do a lot of our sort of curriculum design, and I also teach the current issues program, as well as the 100 Club. Mostly focused on sort of writing, especially high-level writing, kind of taking students who are good at English and pushing them up to that next level, where they're not just good, but they're sort of outstanding, kind of the elite level, getting them really, really natural in terms of their expressions. All that as well. Okay. Sorry, I didn't prepare. So I originally graduated from Cambridge University. I did undergrad and masters at Cambridge. Then I worked for HSBC Bank for a while. Ended up out in Korea at Yonsei. Did a second masters at Yonsei. And it was while I was there, I actually met Deborah. And then pretty much as soon as I graduated, like I came here. There was only one place to go. Right. Thank you. Nice to meet you. 야.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그 석사를 2개를 하셨고요. 국제학과, 예. 그리고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이제 닥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잘못 만나서 지금 한국에 5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모든 자체 교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복합 팩토리라는 그런 강의도 저랑 같이 찍었고요. 그래서 일단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저희와 같은 휴먼 리소스를 가진 어학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단 한 군데만 저한테 찾아오시면 고3 때까지 수강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웅국제중이든지 아니면 각종 학교에 그 영어 그 고등부의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R&D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어떤 것들에서 이제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대웅국제중에 유사하게끔 만들어져서 이 정도면 중간고사고 뭐 끄떡없다라는 R&D 팀의 헤드입니다. 믿음직하시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아 하면 어 할 정도로 지금 R&D를 꾸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웅국제중의 시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 보면은 어법이 그러니까 문법만 하고 대웅국제중을 가거나 그리고 대청중을 가거나 하면 굉장히 심각한 어둠의 세계를 3년 내내 가야 합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는 한 2개 나오고요. 독해가 18문제가 돼요. 그런데
대청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모든 학교들이 다 중학교가 이 동네 중학교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법 문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잘 어학원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6학년 때 문법만 합니다. 그것도 성문 기본으로. 그리고 복화도 뭐 몇 천 단어 끝내기. 갑자기 당신이 다녔던 보습학원으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어 기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among in passage below which one of the following option is grammatically incorrect. 그래서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읽었을 때 어색한 걸 그냥 찾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배운 지문에서 나오고요. According to passage above, which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best fits in the blank at A? 이런 게 어렵죠. 여기 블랭크에 들어갈 걸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나요? 빈칸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해서 들어갈 것들. 이 차원이 달라요. 일반 중학교의 영어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제 대비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대원국제중 친구들은 들어가서 대비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그 무더운 여름에 5시간, 7시간씩 영어만 하죠.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에? 영어를 주 2회만 다니고 뭘 해야 되죠? 몽땅 수학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가 막 코앞에 영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비가 나오면 특목고를 못 가니까 이게 다 맞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휘 한 문제, 문법 두 문제, 독해 15문제. 이게 3학년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네. 찍으시면 안 되니까 기어이 찍. 그리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미치는 건데요. 다른 해외 유학이 필요 없는 외국어 및 국제 교육, 바이올링걸, 멀티링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려를 하는 학교에서 지향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영어 토플 리딩, 영어 소설 읽기, 그다음에 심화 영어 독해 문제풀이, 그다음 필로소피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영어 소설 원서들이 필독서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미리 읽을까요? No. 해년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에 따른 서머리는 어디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컴프레hen션 테스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녹아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게 대한국제중이 원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바가 많아야 되는 거지. 책은 언제나 읽어도 좋아요. 언제나. 그러면 자, 동생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3학년 이하 동생. 책을 엄청 읽히세요. 네, 지금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컴프레hen션 능력을 6학년이 돼서 늘리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쟤부터 읽어요. 쟤 유튜브 보지 말고 엄마가 책 읽어주고 우리 애기. 그래서 불 끄는데 막 불 켜, 저 엄마 몰래 불 끄, 제발 자라고. 근데 막 억지로 꺼가지고 막 읽고 그런 애를 만들어야 돼요. 에? 그게 아니면 근데 이제 그게 잘 돌아가야 되는 게 해리포터 이후에 넌픽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판타지에 그대로 빠져버리면 저자하고 따로 놀아서 판타지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취미는 리딩 점수는 판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 공감대로 이렇게 재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읽는 버릇이 된 친구는 빠르게 바른 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읽기가 힘든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4학년 이전의 친구들은 무조건 책을 읽혀라. 그러면 보통 S&T 키즈들은 자 서울대 의예과를 가고 서울대 경영을 가고 그리고 힙스를 가고 세계의 재원이 돼 있는 그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아는 아이들은 책을 한 자도 안 읽은 애들이 많아요. 그럼 걔들은 뭘 했냐? 아티클을 많이 읽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읽는 것보다는 대부분 학원에서 길러진 친구들, 우리 학원에서 아티클을 뉴스페이퍼가 됐든지 책 읽어 안 읽어? 읽어. 그럼 아티클은 많이 읽어 안 읽어? 우리 재훈생이에요. 그 강제로 읽어야 되잖아 우리 학원은. 예, 그래서 뉴스페이퍼나 그 디베이트 아티클이나 그리고 토플 아티클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주도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자료 수집, 자료 조사, 뭐 조사 이런 것들도 이제 미니 리서치라고 할 수 있는데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그 읽고 쓰는 능력들이 다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반고사가 있기 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면서 이제 장학고사, 분반고사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12주 동안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어를 이과 간다고 약간 소홀히 한 그 내 세월의 대가를 중학교 가서 어느 중학교를 가서든지 치르지 말고 12주 동안 제대로 된 어학원 공부를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명의 테마입니다. 자, S&T 솔루션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고2가 되면 거길 보지 마시고 여길 보세요. 자, 그래서 고2가 되면 여러분한테 날라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낯선 장문 독해 기르기 그리고 경제, 신기술, 과학 그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 철학, 예술 지문을 낯선 장지문 정복. 낯선 장지문 정복이 추석 특강 3일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죽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돼야 되죠. 이 낯선 장지문 내신 정복을 위한 S&T 특화 구조 리딩이 필요하고요. 머티리얼은 토플 머티리얼, 그리고 뉴스페이퍼, SAT에서 선별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컨텍스트에 나와 있는 돌고 도는 컨텍스트에 나와 있는 필수 복화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 1회 반이 있고 주 2회 반이 있어요. 여기에 다 국제중반에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 테스트 통과 후 입반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베이트 앤 에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쪼꼬바이는 오리온 라면은 옹심 디베이트는 S&T죠. 네, 그런데 이 어떤 것들에 그만할까요? 난 항상 해도 재밌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는 삼양라면이었는데 쇠고기 파동 때문에 저랑 나이가 안 비슷하시죠? 그죠? 네. 참, 저 연금을 언제 받나 했더니 좀 있으면 받는 나이가 됐어요. 이걸 맨날 모은다고 날라오면 이걸 언제 받는다고 막 했는데 좀 있으면 받는 나이가 됐죠. 에세이만을 국제중에서 에세이를 하지 말고 디베이트를 6분 스피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6분 스피치가 PM 스피치가 A4 용지로 빡빡이 4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에세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나? 모병제나 아니면 모병제냐? 강제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징용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식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쭉 쓰다 보면은 아규먼트를 잡고 쓰다 보면은 그냥 토플 베이직 에세이보다는 훨씬 잘 쓴 글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런 내용보다는 훨씬 잘 쓴 에세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슈를 강제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할 때 제 딸과 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은 강제로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대회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6학년 때 대회를 한번 5학년인가? 6학년이니까 대회를 한번 내보냈는데 제가 날이 갈수록 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 팀이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러면 아들 원장이 사심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코치들한테 괜히 삐지고 막 굳이 우리 팀을 신경을 써주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했던 컴플레인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팀하고 부산에서 올라온 4학년 팀하고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6학년이다.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내가 참다가 대회 전전날 얘기하니까 우리 코치들이 원장님 진도대로 우리가 진도가 있거든요. 대회 나가려면 패켓을 훑는 게 있어요. 루키 팀은 부산 4학년 팀하고 땡땡 우리 애기 팀밖에 없으니까 둘이 같이 시킨 거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더라고.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진도를 뛰면 안 되니까 지난번 대회에 나갔던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대회를 계속 나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난리를 치니까 4강에 들어가는 애들하고 매칭을 시켜줬어요. 우리 아들 팀을. 그래서 우리 아들 팀이 하고 나서 나오길래 내가 물었죠. 어땠어? 그러니까 걔들이 반칙을 했어. 그래서 왜? 말을 너무 빨리 해. 쓸데없는 매칭이었죠.
예,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디베이트라는 건 정말 좋은 학습인데 시키긴 시키는데 대회를 내보내서 사심이 생기면 안 되겠다. 돈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건 위배되는 행동이다라고 conflict interest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아들을 디베이트를 시키고 주 2회씩 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회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했다고. 우리 딸 보고 무용을 하는 우리 딸한테 묻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랑 왜 싸우냐? 그러면 우리 딸은 이렇게 말해요. 글쎄 싸우더라고. 예. 나토는 뭐냐? 그러면 엄마 나초 아니야? 예. 근데 우리 아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왜 싸우니? 라고 얘기하면 지정학적으로 이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고 그리고 나토는 넌 웨스턴과 웨스턴이 있는데 라고 주서들은 풍어로 얘기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제 아들은 성실할까요? 불성실할까요? 불성실하죠. 애미가 맨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아티클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근데 뿌듯한 게 만약에 디베이트란 걸 안 했다면 들은 풍월이라도 있었을까? 그리고 내 아들이 성실해서 저 아티클을 다 읽었다. 그리고 관련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 코치들이 어미새가 씹어서 아이한테 먹여주는 저러한 에센셜 인포메이션을 정리가 머릿속에서 될까? 지 혼자서. 그러니까 디베이트를 하는 걸 보고 대회는 안 나가지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학원이니까 그 토플반에 구조 리딩반에 매년 앉혀놨습니다. 그랬더니 SAT를 해외 트랙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변덕이 심해가지고 국내로 돌렸어요 제가. 해외 입시라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국내 입시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해외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바빠서 도저히 책임을 못 져서 수능은 계속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학원에 깔린 수업에 계속 넣으면 되니까 수능으로 돌렸거든요. 어머나 그 구조 리딩을 엄청 시켜놓으니 국어를 한 번도 한국 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가 고2, 고3 그 비문학을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전화기 메시지 보여줄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그래서 이 구조 리딩의 힘을 제 아들은 똑똑한게요. IQ가 굉장히 높게요, 안 높게요? 한 번도 책정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학원 원장으로서 보면 귀여운 아이지 똑똑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 귀여운 아이가 이 구조 리딩의 힘을 톡톡히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베이트를 하니까 웬만큼의 그 구조나 뭐나 논리적으로 쓰기가 갖춰져서 올해 리피트에서 고2인데요. 시험은 뭘 볼 거냐면 인문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 경영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개적도 그렇고 그 논술 시험에 도전을 할 겁니다. 꽤 잘 쓴다고 해요. 이것들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에서 그나마 저절로 됐구나. 계속 앉혀놓은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서 앉혀놓은 효과를 봤구나. 그 다음에 수학을 겁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낯선 장지문은 갑자기 독파되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복화도 컨텍스트 내에서 계속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리딩과 스피치 에세이를 그런데도 주 1회밖에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주 1회를 구조 리딩과 스피치 에세이를 같이 하는 반이에요. 이거 레벨별로 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A, B, C 중 2개 이상을 오늘 선택을 하신 경우 A와 B를 하거나 B와 C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서 2개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혜택을 드린대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 데스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게 되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흉내만 내는 저희 커리큘럼을 흉내만 내는 곳이 있어요. 국제증 전문 그리고 외국어 전문. 근데 외국어 대원외고에 일명도 안 다니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 진학이 전부 없는 학원이에요. 근데 흉내를 내는데 거기가 소수다해서 가기는 가지요. 근데 준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의 선생님 플러스 그리고
저희 구조 리딩이란 말도 따라해서 근데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구조 리딩에 저희 스트럭처를 만드는 마인드맵이 있어요. 그냥 마인드맵이 아니고요. 이 패시지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거는 커즌 이펙트로 돼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됐을 때 A와 B를 비교하는 게 있죠. 결국은 어떤 경우에 데피니션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전부 나누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티어리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와 익스페리먼트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이 돼요. 근데 이건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 되는 건데 사실은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 되는 것이 아니라 요 패시지 자체가 하나로 돼야 되죠. 이 패시지 지문은 토플 지문인데요. 하이드 페인팅이라는 것을 1단락에서는 데피니션을 주고 2단락, 3단락, 4단락은 거기에 대한 종류, 클래시피케이션을 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데이에 영향을 줬죠. 자, 자동 암기를 이제 아까 앤디 봤죠? 보셨죠? 예, 강의가 안 나오네요, 음성이. 저예요. 비행기야 왜 띄우다 right 이런 의미고요. to take off right 그리고 involved 마찬가지로 승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이제 강의가 다 들어가고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이들이 자동 암기가 돼요. 근데 유사어를 전부 뻗어나가는 게 전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복화 시험을 이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컨텍스트에 다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만 이게 전부 완벽을 가하는 거죠. 본인이 컨텍스트에 뭐가 되는지를 이걸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메테독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저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배웠으면 응용을. 그래서 crucial 하게 되면 뭐 essential, vital, indispensable 하면 pense가 행이고 this가 따르고 아니다라는 얘기죠. 따로 매달 수 없는 이러니까 필수 불가결연이 되는 거죠. 등등해서 이제 예문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그 usage를 알아야 되죠. 애들이 because를 보면은 because냐 because of냐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appeal to면은 appeal to are냐 appeal to have pp냐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한국식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이걸 놓고 개념을 가르치니까 개념이 거꾸로 다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르타로 한번 해봤죠. 네, 그래서 문법을 한 8번을 했대. 지가 선생해도 돼. 막 부정사회,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법 막 다 씁니다. 근데 결국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맨날 벌벌 떨어요. 그건 제대로 문법한 게 아니죠. 이 UCG를 숙제로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형태의 강의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궁금하신 그 우리 아직은 선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배 어머니들이 계시죠. 어디 가셨지? 네. 마이크는 부담스러우시면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땡땡땡 어머니 대웅국제중졸 외대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크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트랙에서는 그 펜 프로그램에서 와튼스쿨은 다 아실 거고 그 와튼스쿨에서 헌츠맨이라는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죠. 헌츠맨은 거의 하버드를 붙고 헌츠맨을 떨어진 친구도 있는데요. 바로 얼리에서 그냥 딱 한 장 쓴 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대웅국제중 선배 어머니시고 그리고 현재 세종가고를 다니고 있는 지금 큰아이가 세종가고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둘째 아이가 대원국제중 1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어려운데 나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그 다시 돌아가면 뭘 시키고 싶으세요? 6학년 때. 제가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 토플을 계속 초등학교 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대원국제중을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한 게 6학년 1학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경쟁률이 대원국제중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우선 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2학기 9월 10월부터 디베이트 수업을 좀 집어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원국제 중에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사회, 도덕, 국제이해 이런 과목까지들 모두가 다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조금 긴장이 되거나 하면은 좀 힘들겠다 싶어서 디베이트 수업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뭐 영어를 막 뛰어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하고도 이제 어려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국제중학교에 물론 이제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지만 해외 경험이 조금 다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 수업이라든지 토플 베이스의 수업들이 국제중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의 경우에는 네. 수정과고 입학하자마자 영대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하는 아까 구조 베이징 새로 있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과거 영가고 가서도 제가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KMO랑 이제 영가고 준비를 위해서 그런 영재고 트랙을 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고 중학교에 가서 내신 대비는 이제 직전에 아까 본문 암기식으로 해서 A를 맞추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어를 내신 때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상 과거에 입학을 해서 내신 시험 때 영어에 나오는 지문 그 수준을 보고 너무 당황을 했고, 이 아이도 영어를 그래도 주 1회, 2회라도 계속 노출을 시켰으면 하고 되게 아쉬움과 후회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과고 합격과 동시에 영어를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토플 뭐 구조 뭐 이런 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네. 편을 펴가지고 영어로 무지시켰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이제 영대비 학교도 영가고도 결국은 등평이에요. 등평이란 말이 애들이 어려서 아직 안 나타났어. 대신 등급으로 돌아가서 그게 결국은 전체를 합쳐서 나와요, 점수가. 그거로 대학을 써줘요, 원서를. 그래서 수학과학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의대 공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단위수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랑 수학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통과의 경우에 또 과학을 올림피아드를 했다고 통과를 잘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과고 역시도 구등급제고 내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막 이 디베이트를요, 가짜 디베이트 하시면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를 그대로 커리큘럼 방법 그걸 표방해서 디베이트 뭐해서 디베이트는 디베이트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게 되면. 그래서 디베이트의 토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학원에서 디베이트를 하시게 되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험 영어 시험 너무 어렵고요. 저는 이제 국제중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에 가면 동아리들이 뭐 코기토 동아리, 뭐 이렇게 스피치 동아리, 뭐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디베이트 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중에서도 모멘트라고 모의유엔 디베이트 동아리가 있는데 모멘트 출신이다 이러면 특목고들이 다 얘 영어 너무 잘하고 디베이트도 잘하는 애구나 이걸 알아서 특목고 가기도 조금 좋은 것 같고, 외대부고 가서도 코기토가 350명 중에 한 학년에 한 7명 정도 뽑거든요, 디베이트 동아리로. 근데 이제 코기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외대부고에서 약간 아이들이 뿜뿜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큰애는 디베이트를 시키고 둘째는 그냥 맨날 수학이랑 그냥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 보니까 아이가 이제 다 성장하고 보니까 이렇게 스피치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이런 거를 해봤던 아이랑 안 해봤던 아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학만 잘해요. 둘째는.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과학영재고. 근데 붙을 확률은요? 붙을 확률은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든지 그 탄탄한 힘을,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알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그 제가 어느 학교를 간다고 해도 저희 학교 이해관계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객관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언을. 제가 객관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잘 써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독수들을 미리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가서 해도 충분히. 수행 평가가 이번에 1학기에는 대원 국제 중에서 수행 평가가 독서력 위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독서로.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책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에세이 형태, 독후감 형태의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그거를 이제 작성했었고 2학기에는 지금 3분 스피치 영어 수행 평가가 엊그저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아마 디베이트 수업에서 이렇게 대응이 많이 했던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할 거고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디베이트도 무척 중요하지만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수학만 하느라고 수가를 하느라고 긴 장지문에 포인트를 못 짚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하고도 또 달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장지문을 구조 독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느낌바를 쓰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권하는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데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지문과 스피치 에세이를 같이 하는 이 정도는 국제중을 준비하면서 한다라고 보고, 국제중이 아니라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봤을 때는 특목고뿐만이 아니다. 결국은 제가 경기고 설명회를 하든 희무고를 하든 변별력 마지막 몇 문제는 크리티컬 리딩이니까요. 외워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교 1등들은요. 영어 국어까지도 너무나 준비가 잘 된 애들이, 얘네가 대체 어디서 영어 국어를 이렇게 준비를 잘했지? 그러니까 지금 남고 전일 클럽이 있습니다. 중3회 전일 클럽. 네. 전일 클럽들이 다 왔어요. 8명이 생겼는데 전일 클럽. 그러니까 각각 학교에 전 1, 2등이고 중학교에, 그리고 영어를 SAT를 1420점을 맞은 거예요. 예. 그리고 1510점도 있고. 그 만만한 점수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교 1등들이 넘치게 준비하는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숙명하고 희문하고를 전문으로 하는 어느 학원에서 전일들을 뽑는데 너무 쉬워서 다 나온 거예요. 그 7명이.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을 알게 돼서 이제 전일 클럽이 원래 저희가 고1만 되면 고2가 올라갈 때 프리미엄 전일 클럽이라고 해서 물화생지를 전교 1등들이 모여서 하는데, 일반고 어머니들이 프리미엄 반들이. 근데 말고 중3에 중3에 예비 고일 때 무로 몰려가는 그 수업들이 쉽다고 해서 나온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국영수를 착실히 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국영수를 착실히 하면 되고. 6학년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많을 때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서울대 목표나 의대 목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많을 때예요. 너무 많을 때. 예. 애들이 사춘기 되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6학년 때가 정말 공부시킬 수 있는 최적인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힘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설명회 때 만났을 때, 나중에 고등부 설명회 때 만났을 때 제가 각 설명회 할 테니까, 거기에서 그때 원장님하고의 설명회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제 기억력 엄청 좋은 거 아시죠? 그때 언제 어느 설명회 때 우리는 네 번째 설명인가요 지금? 네, 그쵸. 네 번째죠. 기억력 끝내줘요 나.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서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S&T 스트리트라는 데에서 제가 에어컨을 싫어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할 때 맨날 그 앞에 왔다 갔다 다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모르지만 제가 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뭐든지 저도 애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마음에 사실 젊은 처녀 그 데스크 직원들은요. 아니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에미의 열정을 누가 블레임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새끼를 위해서 바라는 엄마의 바람을 누가 블레임할 수 있냐? 없다. 거기 어떤 전차에 8명만 태울 수 있다면, 16명만 태울 수 있다면, 32명만 태울 수 있다면 내 새끼를 내가 태우고 싶은 그 마음을 니들이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제가 생사밖에 합의를 못하지만 그 어머니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니의 한 끗 더 말하면 한 끗 더 하려는 극성이 내 아이의 입결을 바꾸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의 입결을 바꾸고 내 아이의 입결을 바꿔주면 결국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집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같이 고민하는 S&T가 되겠습니다. 뭐 묻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전 나갈 테니까 학원의 이익과 상관없이 Q&A를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